아니 저기 뭐 하나 자, 3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도 또 일단 접근했는데 쉬웠어요. 그래서 그 부주의에 대한 현상과 의식 수준, 부주의의 발생 원인, 예방 대책. 자, 이렇게 딱 정해있다 보니까 뭐 문제도 그냥 답안 작성하는 것도 이제 문제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부주의의 현상과 의식 수준은 부주의 현상은 크게 이제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단절, 우회, 뭐 수준에 대한 저하, 과잉, 혼란 있고요. 의식 수준에 따라서 패스 제로부터 그 4까지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잔절된 패스 제로는 뭐냐면 그냥 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자고 있는 그 정도. 그리고 의식 수준 저하는 뭐냐면 패스 1 정도예요. 수준 자체가 판단력이 떨어져요. 너무 지나쳐 과잉량, 그는 패스 4 정도죠. 이거는 어느 한 곳에 아주 그냥 1점 집중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그 좀 내기가 되다가 단계가 올라가면서 너무 지나치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패스 사이클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발생 원인은 여기처럼 그 부지 현상 순서대로 이제 원인을 봤어요. 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공백 상태, 의식 중단 상태, 자고 있는 상태. 우회라는 거 뭐냐면 뭘 해야 되는데 바로 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수준에 대한 뭐냐면은 그 뚜렷하지 않는 그냥 좀 뭔가 좀 몽롱한 상태에서 몸이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일 자체가 단조로우면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의식 혼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극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하거나 이럴 때. 의식에 대한 과잉은 어떤 그 돌발 사고나 긴급 이상 사태가 발생되면은 어떤 의식인지 긴장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한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면 판단력이 더 서버리는 거죠. 다른 거 아예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식 과잉은 주의의 1점 집중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돌발 사태 났으니까 제가 어제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창피한 사건인데 그 뭐 상가 앞에 이제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잠깐 가로 주차해놓고 거기다 물건만 딱 찾아오고 그냥 가면 되는데 뒤에 이제 고급 차량도 있었고 차가 그 양방향 통행이지만 거기 또 주차 감시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잠깐 그 한 5분 이내 정도 괜찮거든요. 옆에 붙여놓고 이거를 P로 이제 한다고 이제 해놓고 내렸어요. 내려서 바로 가게 들어가서 찾고 나오려고. 여태까지 그런 거 한번 실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P로 한다고 해놓고 내렸는데 문을 열고 딱 뒤로 가는데 차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을 닫은 상태라면 좀 저기는데 문이 열린 상태도 그러니까 열고 나오면서 이게 닫으려 가는 그 순간에 차가 뒤로 간 거예요. 차 뒤에 벤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들이 이렇게 그 벤츠 또 그 SUV 차가 이 투명이 이렇게 돼 있어. 차를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차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차가 뒤로 가네? 판단해갖고 이게 아직 문을 안 닫았으니까 운전석에 뛰어가서 물 팍 넣은 거예요. 피로. 차는 섰지 거기서 바로. 차 간 거는 사실 보니까 뭐 느낌상 한 1m 이상 간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조금밖에 안 갔는데 그 느낌이 확 와갖고 그 돌발 사건 그 만약에 이거 피가 나가니까 아니 이게 제가 이제 피까지 밀었어야 되는데 밀다가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여기 뒤에 사람 있다거나 좀 놔뒀으면 얘 갖다 들이박았거든요. 그래서 딱 차 정지시키고 느낀 게 뭐냐면 브레이크도 안 됐잖아요. 네? 브레이크도 안 됐잖아요. 브레이크 듣지요. 아니 이끌 때
알 상태니까 시동이 걸린 상태예요. 기계에 지금. 그렇죠.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서두르지 마라. 내 1차 경고했으니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그래서 이런 의식과 돌발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답안은 서둘러서 작성하시면 안 돼요. 자, 대책은 여기서 이제 외적, 내적, 정신적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하베이의 3위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 원인별로 또 그 대책을 또 살 수도 있어요. 원인을 없애는 게 대책이니까. 그래서 이제 외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작업 환경에 대한 문제는 환경을 정비하는 거고 부적합한 작업 수가 있다. 순서 바로 잡으면 돼요. 정방향으로.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소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성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줘라. 자꾸 의식이 돌아다녀. 이게 의도를 피해. 그럼 카운셀링이나 컨설팅을 받아. 그리고 경험이나 미경험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라. 자, 정신적 측면에서는 집중력에 관련된 훈련도 필요하고요. 스트레스 해소해야 되고, 의식도 고쳐야 되고, 의욕도 살려주고. 결국 하베이의 3위 내용을 갖다가 유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육적인 거, 기술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기능적인 거하고 설비적인 측면이 있는데, 기능적인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작업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적성에 맞춰서 배치해야 되는 거고, 작업 방법, 습득, 표준 작업에 대한 습관화, 그리고 이제 설비 환경적인 측면은 안전에 대한 체계를 좀 올리고, 그리고 이제 표준 작업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주의에 대한 예방 대책은 주로 하베이의 3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가 특고압 수전 설비의 보호 기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유사한 문제가 또 있거든요. 여기 보면 특고압 수전 설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특고압.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영과 배전 전압이 22,900이다 보니까 그러면 22,900을 수전받는 그 장소 이렇게 다른 교시 문제 또 있거든요. 22,900 얘기 나오거든요. 자, 보호 개전 방식이야.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얘가 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이게 예시된 문제도 없고 해서 제가 이제 임의대로 했어요. 임의대로 그냥 내가 수영가 입장이다. 그래 보고 이제 보호 개전 방식. 보호 개전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방향이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보호 개전 방식이다. 지락을 검출할 거냐, 단락을 검출할 거냐, 유효 접지냐, 비유효 접지냐 등등 많다. 근데 좀 쉽게 보자. 자, 주보, 후보. 내 피다에 고장난 걸 해당되는 차단기가 보호하는 거, 아니면 그 상위 차단기 보호하는 거. 주보, 후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22,900이니까 짝 깔아놓고 변압기를 놓고 이제 폴트 지점에 따라서 이 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얘가 차단하든지 아니면 그 앞단이 차단하든지, 변압기에 대한 내부 고장할 땐 내부 비율 차단 계정기가 동작하든지, 아니면 그 앞에 OCR이 동작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보호, 후비보호에 대한 방식도 있다. 자, 두 번째 한시차 방식. 자, 단계별로 봤을 때 보호 협조가 잘 돼서 중첩되지 않게 이제 부하의 앞단부터 저쪽 수dun단까지 어떠한 한시차를 두고 시간차를 두고 어떠한 계정기 오동작으로 인해서 파급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 한시차 보호 방식도 있다. 자, 구간 보호 그리고 방향 선택 보호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방향 선택 보호 같은 거는 델타 결선 같은 데에서 좀 주로 쓰는 거죠. 자, 수전 회로 보호 방식을 하는데, 자,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수전 회로 보호. 그럼 1회선이냐, 2회선이냐,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냐, 이렇게 해서 다 필요 없고 그냥 쉽게 갑시다. 자, 정식, 간이. 우리가 1000km를 두고 1000km 미만은 간이로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정식이잖아요. 정식 설비는 주보, 후보로 가고. 자, 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HS 같은 걸 선택해서
무전압 상태에서 차단할 수 있고, 그리고 단락사고 시 뭐 파워퓨즈로 추수했는 그런 뭐 약식 같은 간이수전 설비는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지락보 같은 경우에는 Y계통 같은 경우에는 CT 잔류열 방식, Y결선 잔류열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그리고 한전에 있는 차단기하고 어떤 시간차를 두고 하는 방식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수전 회로 보호 방식은 그 수전 회로에 대한, 그러니까 수전 방식,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이게 정식 수전 설비냐, 정식 수전 설비, 간이 수전 설비 차이는 그잖아요. 차단기가 있냐 없냐 이 차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좀 봤습니다. 자, 보호개인 정정은 한전에서 제시하는 보호개인 전기 정정값을 그냥 놨다. 뭐 이건 뭐 수용마다 다 틀리잖아요. 단지 메인 차단기만 한전에서 OCR과 OCGR을 이렇게 맞춰달라고 이제 그 나오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자, OCR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동작치 설정과 한시 조정에 대한 이 설정, 이게 뭐냐면 그 뭐 단락 보호할 때는 뭐 한시는 뭐 최대 계약 전력의 뭐 170%까지 하고 변동부할 때는 250%까지 보호가 현장한다. 자, 도정할 때는 0.33 단락 시에는 0.6초 이내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한다. 자, OCR 같은 경우에는 한시는 계약 전력부터 부하 전력의 30% 이하에서 설정을 하고 일선 지락 고장 전류에서는 0.2초 안에 동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과전압, UVR, 저전압. 과전압 같은 경우는 전격 전압이 약 120% 수준에서 한 2초 이상. 그리고 UVR 같은 경우에는 80% 수준에서 2초 이상. 이 정도에서 이제 차단을 시키는 게 보호개전기 정정에 대한 룰이다. 물론 그 집합 매뉴얼 보면요, 거기 그 기술 매뉴얼 보면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의 뭐 유사하게 이런 설정치 값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보호개전 정정은 이런 기준으로 놓고 한다. 사실 이게 좀 그랬어요. 전력회사하고 수용가에서의 보호협조. 그래서 이거 실제로 뭐 운영을 하거나 이런 거가 아닌 또 설계서도 사실은 전력회사 보호협조까지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 릴레이 코디네이션 하시는 분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그더라고요. 그러면 ASS하고 리클로저, ASS하고 CB. 왜냐하면 ASS는 수용가고 리클로저나 차단기는 한전적이고. 이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맥락으로 좀 봤어요, 저는. 뭐 물론 다른 방향으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ASS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뭐 과부하에 대한 건 또 동일하지만 단락사가 발생되면 800A 이상 되면 딱 로킹하고 있다가 어떤 그 무전압 상태에서 그 ASS가 개방이 돼서 리클로저 같은 경우는 건전한 피다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협조 관계고요. 또 차단기에 관련되어 있는 협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사한 거지만 이제 그 동작하는 시간에 대한 차이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 전력회사 측과 수용가 측에 대한 보호협조, 그리고 이게 특고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제가 바라본 시각은 ASS하고 리클로저 아니면 뭐 12 차단기 이렇게 두 가지로만 봤습니다. 이거요? 네네.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왜냐면 네, 근데 얘가 사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들이. 네. 그냥 그 타닥이 오르는 거야. 네. 그래서 딱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이해가 빠를 거야. 다음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하고는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그또 한번 주문하는데 그 ASS가 두 개냐 그 얘기죠.
여기요? 아니 ASS가 두 종류냐 그런 뜻이에요. 아까는 협조. 1.4에서 1.7인데 네. 똑같은 밑에는 3, 4를 찌니까 근데 저도 이게 보면 이 12하고 협조할 때는 그러니까 그거 신호를 따로 주는지. 그래서 그거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용량에 얘가 동작하는 시간만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ASS가 두 가지가 나오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거기 수전 그 라인에 시간 알 수가? 시그널을 리클로저하고 이거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게 뭐 여기까지. 시간이 받는 게 수시에 받는 게 근데 얘가 사실 더 빠르거든요. 시간이 네. 동작 시간이. 빠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빠르고 있잖아요. 예. 근데 하여튼 이건 뭐 우리는 일단은 아니면 12년 갈때 그래도 동작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전력해서 근무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어떤 직점에 똑같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냥 좀 물어봐야겠다. 근데 ASS나 물어봐요. 네. 저 한정 계신 분은 근데 그분은 저쪽인데 그 154, 345 쪽이라 하셔서 이거 22,900 얘기하면 잘 모르. 수용거. 여기 수영 이쪽이요? AS 여기다가 여기서 그냥 협조할 때 그러면 이 수용거는 뭐 이거 ATS나 뭐 UPS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클로저용이냐 12용이냐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나. 예. 두 가지 다 하는지. 이게 제가 녹음을 촬영하는데 지금 여기 설명해 주신 것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요? 거기에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12하고 리클로즈에 있어도 되고 촬영할 때 이게 절체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ES의 성우 동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럼 두 분 다 3, 4일째 떨어진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어떤 사람은 그렇죠. 3, 4일 떨어진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없으면 또 얘가 되거든요. 그 라인 선로에는 리클로저가 없이 12만 있다. 그럼 또 얘가 되는데 한번 제가 이거는 AS 회사 물어보고 또 얘는 제가 항상 한전에 문의하면요 인근 지점에다 연락해서 하니까 제가 인근 지점 연락해서 저 무료 여쭤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접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접지의 목적과 목적에 따른 접지의 분류. 이거는 정말 방향이 많아요. 정말. 일단 접지 목적 뭐겠어요? 무조건 인차 감전 보호예요. 뭐 세상에 뭐 개통 어쩌고 떠나서 무조건 사람 먼저 보호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전기 설비 기기를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계 전기의 확실한 보호 동작, 그리고 이제 전자통신기기의 안정된 동작을 위해서 접지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지금 KC가 되면서 접지 관련되게 가장 많이 바뀐 거거든요. 결국 이 글이 뭐냐면, 자, 저 앞쪽에 혹시라도 지략이 생겼을 경우에 여기서 발생되는 요게 고장전압이 사람이 닿게 되면 얘가 결국엔 접촉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요 그림을 놓고 문제도 좀 최근에 이제 빈도수가 높았어요. 발생은. 자, 접지에 분류했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목적에 따른 접지 분류가 있어요. 목적에 따른 접지. 자, 목적에 따른 분류할 때 여기에 사실은 이게 메인이거든요. 사실은요. 여기서 어떻게 바라보냐가 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통 접지는 전력 공급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용도에 따라 기기 접지냐, 등전이용이냐, 뇌방지용이냐, 정전기용이냐, 뭐 통신용이냐, 아니면 컴퓨터 설비 기계에 대한 접지용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자, 규정에 따른 접지는 지금은 1종, 2종, 3종, 특3종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TT, IT 방식도 살아있어요. 지금은 두 개 과도기거든요. 근데 내가 목적에 따른 분류할 때 규정에 따른 분류로 놓고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자세히 쓰셔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 얘는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2021년 12월 30일까지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해외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이제 국내 규정이 바뀐 거죠. 60364에 보면 TN, TT, IT 방식이 있다는 이 방식을 놓고 풀으셔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방식 뭐냐면
전력 공급에 따라서 접지 계통을 분류하는 방식도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어떤 우리가 용도에 따른 거냐, 아니면 규정에 따른 거냐, 아니면 이 규정도 판단 기준이냐, KC 규정이냐, 이렇게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건 나머지 저게예요. 접전원 굵기 산정은 뭐 이렇게 한다. 산정이 조례 사항은 고장률 안전하게 흘러야 되는 거고, 전원 측 차단기 협조가 필요한 거고, 교통사고 시에는 어떤 기계적 강도하고 내식성, 뭐 단락줄로 성경 시 열 축적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고, 전지선의 온도 상승. 나머지는 이제 굵기 산정 방식은 저압과 뭐 고압에서 이제 굵기를 산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실 게 뭐냐면, 목적에 따른 접지 분류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에 따라 갈 거냐, 아니면 기능적인 측면으로 갈 거냐, 용도에 따라 갈 거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바라보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나 써도 상관없죠. 어차피 두 개, 만약에 판단 기준이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일단 60314 기준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과도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것든 관계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적이 그렇게 케이스를 해서 될것 같은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케이스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개가 다 있으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래서 지금 이제 막 이제 그 자꾸 이제 법적인 문제가 그 법령에 관련된 문제가 다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결과에서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막 밀어넣는 거죠. 뭐 답안 공개해라, 뭐 채점 결과 공개해라, 뭐. 자, 네 번째, 또 KC가 또 났어요. 자, KC의 열 영향에 대한 보호, 적용 범위, 화재 및 화상 방지에 대한 보호, 과열에 대한 보호. 얘는 그 KC 214 그 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조금 유사하게 연관하자 그러면, 요번 KC 문제하고 판단 기준과의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그 판단 기준 제279조에 보면 열 영향에 대한 보호를 하는데 해외 규정을 따라가라, 이렇게는 판단 기준 나와 있어요. 그 정도만 나와 있고 구체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KC하고 판단 기준의 연관성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이제 이 문제 같아요. 113절에 조금 나와 있던데 KC요? KC 지금 이 문제는 여기 이거예요. 제가 설명. 이거 그대로 제가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적용 범위 214.1에 보면 적용 범위라고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전기 기기에 의한 열적 영향, 재료 연소 또는 기능 저하 및 화상 위험, 뭐 전기기 안전 기능의 손상, 이거로 인해서 그 열 영향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 이게 적용 범위라가 이제 나와 있고요. 화재 및 화상 방지에 대한 보호. 얘가 214.2에 보면 화재 및 화상 방지에 대한 보호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딱. 그래서 얘가 이제 몇 개가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전기 기계에서 되는 거냐, 그런 내용. 요 나머지 붙어 있는 건 제가 이하 생략을 했습니다. 자, 두 번. 그리고 정상 운전 중에 아크 스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기에 관련된 거냐. 또는 열 집중을 이야기하는 고정기기, 어떠한 고정물체나 건축 부지에 의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단일 장소, 하나의 장소에서 전기기가 상당한 양의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는 경우, 이런 등등이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는 전기기기 주변에 설치하는 외암 재료는 전기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고 온도에 견뎌될 거고, 그리고 그때 제가 KC 그 교육할 때 요거 좀 이제 나왔다라는 것이면 20A 이하의 분계로에 아크로 인한 화재 우려가 없도록, 자, IC 62606에 적합한 장치를 각각 시설할 수 있다. 이 62606이 뭐냐면 아크 차단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IC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AFDD예요. 얘는 이거예요. 아크 검출 장치고요. UL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AFCI예요.
그 이게 얘나 같은 얘기예요. 아크 차단기 설치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시설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권장사항이라는 거죠. 권장사항.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권장해? 화재 났어. 아크 차단기 왜 안 달았어? 그것도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게 좀 새로워서 제가 그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그 KC 관련된 교육할 때 요거를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기계에 의한 화상 방지는 214.2.2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가 손으로 잡는 거냐, 아니면 손으로 잡지 않지만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냐, 통상 조작할 때 접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냐 했을 때 그 기계 최고 표면 온도가 이제 정해진 표로 이제 그 정해져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과열에 대한 보호예요. 214.3에 보면 과열에 대한 보호. 그 KC 규정 그대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열에 대한 보호는 3.1에 보면 강제 공기 난방 시스템. 이거 말들은 이제 저거겠죠, 뭐. 공조기. 그래서 3.2면 온수기 및 증기 발생기. 3.3에는 공기 난방 설비. 얘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C 고 조항 그대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5번째 문제입니다. 절연협조에 대한 목적과 방법. 절연협조. 이거는 이제 송배전 쪽에 관련돼요. 발송배전 쪽. 자, 목적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기기 등등등등 해서 그 동일한 절연내를 갖게 되면 경제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상호 절연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자, 절연 설계할 때 넬에 대한 기준은 그 개폐서지 사고 시 발생됐을 때 내부 이상 전압에 견딜 수 있게 BR을 적용한다. 이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SA 할 때 V12에서 발생된 개폐서지로 인해서 몰드 변압기나 전동기를 하실 때 이게 바로 이제 그 쓰는 거죠. 자, 외래는 말 그대로 외부로 들어오는 낙뢰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연 설계 방법은 유효 접지 기준했을 때는 뭐 피레기 전기 정압 정하고 뭐 제한 정압 정하고 기계에 대한 절연 강도 정하는데 절연 강도에 대한 거는 피레기 제한 전압보다는 변압기 절연 강도가 더 높아야 된다. 변압기에 대한 BIL 값 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1호사 같은 경우에는 피레기 제한 전압이 제일 낮고 장기적으로 높아서 혹시라도 낙뢰가 딱 떨어지면 너 먼저 죽어라는 거죠. 죽으면 얘가 서지가 푹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개통에 대한 절연협조는 발변준소 같은 경우에는 가공지선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피레기 또 피레기에 대한 거는 설치 유효 거리는 이제 저희가 변압기 전압별로 이제 거리가 구성되어 있고요. 뭐 피레기 접지장은 지금은 KC에서는 15mm 이하라는 얘기를 넣어놨어요. 그전에는 피레기는 제1종 접지장인데 KC에서는 일종이죠. 그런 말이 없고 다 빠져있지만 특정한 몇 개에서는 접지장 값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피레기 같은 게 15mm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애자로 절연을 보호하는 게 가공지선 설치하는 거, 매설지선. 그리고 이제 가공지선과 전력선 간의 충분한 이격거리와 뭐 제페러 방식 채용한다거나 아니면 불표형 절연 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교시의 마지막 문제가 여기가 이게 좀 그렇죠.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의 전기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 형태와 안전 대책. 전기로 인한 사고는요, 감전하고 화재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119회) 때 이렇게 났어요. 119회 때. 근데 제가 요거 시험 보기 전에 119회 전에 안전보건공단에서
그 건설 현장 가설 전기로 인한 그 문제점과 대책을 갖다가 제가 자료 드리면서 설명드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 그때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염만 넣은 거예요. 대규모. 근데 대규모나 소규모나 뭐 사고는 똑같은 거지. 뭐 대규모라고 해서 사고 날 때 물론 이제 워낙 사람이 많고 하다 보면 뭐 좀 피해된 정도가 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규모가 더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냥 대규모 잊어버려. 건설 현장에서 가설 전기로 보자. 왜? 건설 현장에 쓰는 거는 정식 전기는 아니잖아요. 가설 전기지. 그래서 자, 가설 전기는 건축 공사를 위해서 임시로 설치해서 공사를 마친 뒤에 철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엄격한 기준과 규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설 전기가 그만큼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설 전기 개통에 대한 것은 자, 현장의 배전 개통, 개폐 장치, 차단기 등을 엄격한 기준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전선 표준 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다 유자격자, 전기 기술자가 설치해야 된다. 가설 전기 종류별 감전 사고 원인 대책. 그때 당시엔 다 감전 쪽으로 왔어요. 감전 쪽. 그래서 이제 자, 일단 수변전 설비. 자, 이게 이제 대구매 현장이니까 거기 대구매 현장에 뭐 1호사가 들어왔겠어요? 정말 많이 들어봐야 22,900이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자, 가설 수변전 설비는 일단은 원인으로 봤을 때는 점검을 잘 안 했어. 뭐 보호구 착용도 안 됐고. 어떤 작업 중에 어떤 낙하물로 인해서 조작중에 감전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뭐 그대로 반대하면 되는 거죠. 점검 잘해야 되고 보호구 착용해야 되고 주변 정용은 잘하라는 거죠. 자, 가설 분전반. 분전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물질 아니면 내부의 충전 상태에서 전선을 인출한다거나 누전 차단기 설치 안 한다거나 아니면 조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지판 설치하고 또 콘센트 정식 설치하고 분전반 노야매 접지 실시하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자, 접지에 관련된 거. 접지를 안 해. 접지성이 또 탈락이 되는 경우를 확인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접지선이 연결 안 되는 콘센트 사용하다가 감전으로 사망되는 수도 있으니 대책은 접지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누전저항, 접지저항 측정해야 되고 그리고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전선로, 선, 뭐 노출부 접촉되지 않게끔 해라. 과열 억제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어발식 안 된다. 그래서 대책도 점검과 절연저항 측정 그리고 과부하 차단 기능 갖고 있는 우리 멀티탭 같은 거 사용한다. 자, 보시면 추전 설비를 들어와서 어떤 추전 설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차단기 설치해서 이게 우리가 기기를 사용한다. 그럼 여기 수전 설비와 관련된 거 있고 여기 보호되어 있는 분전반 관련된 것도 있고 기기에 관련된 것도 있고 전선로 관련된 것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대규모 견장 현장이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저는 감전에 관련된 것만 언급했는데 두 가지가 일하는 거죠. 전기 사고는 감전 아니면 화재예요. 딴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게 영향이 돼요. 지금 감전이나 화재가 영향이 돼서 다른 파급 사고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감전으로 볼 거냐, 화재로 볼 거냐, 아니면 감전 화재를 다 볼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전 설비를 포함, 건설 현장에서에 대한 전기에서 발생됐다 보니까 큰 그림을 놓고 그냥 몇 개로 자른 거죠. 사실 이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자료예요.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한 3문제 정도가 유사한 문제로 다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